이제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 번째, 가장 최근에 11월 10일에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모두 해제. 사실 그 부동산 정책 그러면 안정화 정책, 활성화 대책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데 11월 10일 날 나온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정책 대책이 아니고요. 규제지역 서울과 서울 인접한 네 곳을 모두 네 곳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제목이 없는 정책이다. 이게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큰 내용은 현 정부가 공약 키워드가 있습니다. 공약을 내걸은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정상화라고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대출 억제를 되었던 것들을 좀 대출을 좀 풀어줘라. 그래야 매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또 정상화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할 때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상화는 또 뭡니까? 그렇죠. 세금, 보유세 아니면 거래세 이거를 좀 어떻게 정상화, 좀 예전과 같은 스타일로 전 정부도 전반기 후반기가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의 전반기에 했던 정책 그런 거를 정상화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청약 시장을 좀 어떻게 좀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정상화의 키워드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현 정부 5년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 현 정부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리더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 공약 키워드를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김포 한강 신도시 2차 무려 한 약 4, 5만 가구 공급하겠다. 김포 신도시 1, 2 합치면 분당 이상처럼 큽니다. 뭐 지하철 2호선 연장하겠다. 다양한 김포 신도시의 인구 4, 5만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또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컴팩시티, 역세권 개발, 300m 초역세권, 600m, 지금은 현행법으로 한 500m인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600m 역세권, 100m를 늘리는 것 같아요. 바운다리를. 그러면 직주 근접, 그다음에 대중교통 지향적 TOD라고 합니다. COD가 아니라 TOD, 트랜시트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대중교통 지향적 전철역 주변 300m 초역세권 600m 역세권에 용적률을 업 시켜주겠다. 아마 여러분들 이 용적률 업이 보면요, 용도 지역을 2종을 3종, 3종을 준주거지역, 노지는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여러분들 3종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1조 사선이 없어지잖아요.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 외곽에다가 신도시 많이 만들어서 임대주택이니 신도시 만들어서 저 양주 옥정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데다가 수요는 역세권 아니면 직장 근처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첫 번째 공급 대책을 김포 한강 2도시 개발하겠다. 2020년, 27년부터 공급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가 역세권이라고 그랬죠. 300m 초역세권, 600m 역세권. 이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사이클이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학개론에서. 그러나 역세권과 초역세권은 안정시장이다. 우상향 시장이다.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이 뭐냐?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의 안전성 비율을 좀 낮추자. 그래서 주거의 쾌정성, 지금 막 수령이 40년, 50년 되는데 각종 조합 내분의 문제가 많잖아요. 안전진단에서 다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그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설립하기 전에 정비 계획을 행정청인 구청에서 수립할 수도 있지만 주민이 제안해서 수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주민이 제안할 때 수많은 도서료를 어떻게 수십억씩 가는 도서료를 어떻게 만듭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개입을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서울시장과 지금 정부와 장관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들이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계획과 지정을 일괄로 행정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했다. 그거하고 신속 통합을 묶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맞추면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뜨거운 화두죠.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 900만 명과 산업단지와 스키장을 만드는 네옴시티라고 했죠. 900조를 들여서. 근데 한국은 그 신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세종에 만든 대단한 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의 왕자가 롯데호텔 소공동을 400여 개를 전체를 빌려가지고 방문했잖아요. 지난주에 방문했잖아요. 11월 둘째 주에 방문해가지고 장관도 면담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네옴시티처럼 1기 신도시를 지금처럼 20층, 30층 그렇게 하지 말고 초고층화 시키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적률을 높여주면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상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컴팩시티, 압축도시를 좀 만들자. 그러면 1기 신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지금 인구보다도 곱하기 2 이상 늘어나. 그러니까 국토를 헤쳐면서까지 도로를 놓기 위해서 신도시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1기 신도시나 기존 역세권을 압축화시키자. 컴팩시티화하자. 이게 지금 정부, 그다음에 학자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린벨트나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를 더 이상 해치지 말라. 뭐 이런 탄소 배출도 요즘 우리가 의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압축 도시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기 신도시, 우리 마포구에서도 기존에 있는 역세권 말고 새로운 역세권은 내가 볼 때는 압축 도시가 컴팩시티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거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스터를 해가지고 영업적 업자들한테 시장에 맡기거나 조합원들이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이해타산이죠. 그러니까 싸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주택 임대, 요거는 여러분들 6월 21일 날 아까 제가 앞강에 14일이라고 6월 21일 날 상생 임대인, 양심 임대인 제도를 부활했잖아요. 임대료 상향 5%.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 임대 시장 정상화,
주택 임대 시장 정상화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정부가 아직 정책을 12월이나 내년으로 지금 넘기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정상화 하나, 등록 임대차, 등록 주택 임대 제도를 4년, 8년, 10년 이렇게 도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막 늘어났죠. 엄청 미분양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업자가, 등록 사업자가 그거를 매입을 하면은 취등록세, 물론 등록세 없죠.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에서 합산 배제, 보유세에서 별도 합산 배제를 해주라는 겁니다. 합산 배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그다음에 기준 금액을 올리는 거, 이렇게 등록 임차인 제도, 등록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활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가, 그게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는 거, 다주택자,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 요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 대출 규제,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번에 3차 주택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비상경제, 3차 비상경제에서 나온 것이 15억 이상 되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 이상 그 가격을 가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는, 전세 대출도 물론이지만은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대출 제도를 풀어주는 그러한 거. 그다음에 주택금융 안심전환 대출, 뭐 변동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 대출의 보증금액, 규정 금액을 4억에서 6억으로 올리고 이러한 거를 복원하겠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을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내용의 공약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현 정부가 5년 동안 나올 정책 중에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11차 비상경제. 지금 벌써 지금 현 정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11차 비상경제,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11번 이렇게 경제를 하겠습니까? 이 내용에 앞에서 얘기했던 안심전환 대출 요건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투기 지역, 규제 지역에서도 15억 초과 아파트에서도 담보대출 허용하고, 이와 같은 정상화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DSR 제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DSR. 소득, 실업자가 많고 정규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불안해서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것은 기업은 신규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 투자를 못하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고용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가를 불안케 하는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 정치 불안. 또 일본이요. 일본 사람이 자국민이 자국의 대통령을 그냥 총으로 아웃시키는 이상한 나라잖아요. 일본의 정치 불안. 일본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30년의 일본의 추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락다운, 물론 시진핑이 산연임을 해가지고 어떠한 자신감으로 할지를 모르지만 홍콩과 중국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탈출하고 있잖아요. 뭐 걸어서 아이폰 만든 뭐 중국의 모 회사의 직원들은 락다운을 피해가지고 뭐 100km, 150km를 걸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네. 이와 같은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불안, 그다음에 남북의 불안, 이런 불안 때문에 공급망이 어떻게 안정화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불안 요소가 경기를 침체하기 때문에 DSR 중에서
소득이 확보되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막 해줘봤자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이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 말고 회에다 투자하지 말고 미분양되는 것, 이러한 부동산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이미 있는 사람들도 이미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은 돈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축은행 같은 거 보면 금리가 요즘 10% 뭐 8% 있잖아요. 나올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서 이거를 풀어주면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합니다. 아직 배탈이 나서 설사도 안 났는데 설사약을 미리 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유튜브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고 이상한 것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까 공인이라고 그랬죠. 품이라고 그랬죠. 품, 세 가지 입. 말과 SNS 언어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경기를 봐야 돼요. 매일매일 일기를 보지 마세요. 일기를 맞추는 기상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슈퍼컴퓨터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일기는 잘 못 맞춥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때요? 계절은 벌써 춥잖아요. 아, 겨울이 오겠구나. 비가 오면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여러분들은 계절만 알면 돼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는데, 이거 이상 슈퍼컴퓨터도 모르는 매일매일의 일기를 여러분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품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품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학자가, 어느 전문가가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매일 일기를 압니까? 그러나 자연의 순리인 계절은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계절이냐? 그렇죠. 아직 추워지려고 하고 있는, 겨울은 아직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날씨처럼 겨울 전인 것 같고, 아니면 이른 봄, 경기가 좋아질 이른 봄인지, 아니면 추워질 늦은 가을인지, 그것만 좀 헷갈리지, 여러분들이 지금 춥구나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한 것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에 반응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 발짝 늦게 품격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늦가을에서 겨울인지, 아니면 늦은 겨울에서 이른 봄으로 넘어가는 꽃샘추위인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최근에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국토부 장관이 말씀했는데, 요즘은 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관계장관, 기재부 장관, 그다음 국토부 장관. 저는 여기에 국세청, 이 세금이 양도세, 요거냐면 여러분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하는 기관장이 달라요, 여러분들. 투기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재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관장하고 있는 장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국세청이죠. 국세청. 보유세, 취득세, 그다음에 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 세금 관계를 국세청이 어떻게 힘을 내내서, 여러분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예산 회기를 하거든요. 예산이 얼마, 세금을 얼마 잡을 거냐. 올해 부동산, 여러분들 지금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지방정부도 힘들어요. 아마 우리 구청도 힘들 거예요. 왜? 내년에 지방세가 얼마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가 얼마나 꺾일 거. 꺾이면 취득세,
지방세 어떻게 거둘 겁니까? 지방세 세수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어요, 지방정부가. 물론 중앙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투세, 금융자산 투자, 주식 거래해서 5천만 원 이상 거래할 때 양도 차익이 생기면 20% 정도의 금투세 부과하겠다. 물론 이거를 유예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예한다고 그래요. 금투세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 부동산 경기가 하락 침체하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예산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장관 회의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청장님도 이렇게 참석해서 회계 세율 조정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이렇게 해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포구는 그대로 투기 지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투기 지역 그대로 있어요, 우리 마포구는.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조성 대상 지역은 서울은 그대로 그냥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정부의 일부의 의견은 연말이나 내년 1사분기에 가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아까 등록 민간 임대주택제도 등록 임차인 임대차 등록제도도 도입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을 제가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키워드하고 속하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이와 같이 항상 4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정점에 피크가 있습니다. 피크가 있고 여기 스로우가 있는데 정점에서 지금 후퇴, 여기 이 후퇴 시장입니다. 후퇴는 침체하고 다릅니다. 이 후퇴는 둔화 시장이에요. 둔화. 이게 평균인데요. 이 평균, 이 제로까지 가기 전에 둔화 시장에 있는지, 지금은 이 둔화에서 침체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나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사이클이 있는데 이 갭 투자는요, 갭 투자는 저점에서 아니면 회복해서 상향하는 이 상향, 이 두 지점에서 갭 투자를 시작합니다. 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금리 5%의 이자. 자, 5억짜리 5%면 1년에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죠. 그런데 회복 시장에서 1년에 5억짜리가 10% 오르면 5천만 원이 오르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빼기 2,500만 원 하면은 2,500만 원 이익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갭 투자는 이 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아주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향시장 요 시작점 여기에서 갭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떠한 바운드를 하느냐, 이 저점에서 하느냐 아니면 회복에서 상향으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하느냐, 이 시점이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중개 거래 행위도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느 학자가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5월달에 발표했는데 지금은 2019년 4분기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저점을 찍어서 고점인지 언제 저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요 4분기에 저점을 찍어서 지금 상향하고 있잖아요. 상향했는데 여기 대부분 보세요. 자, 요게 서울이고 이 검정색이 우리 마포구입니다. 우리 마포구인데, 자, 이 마포구의 정점은 얼마입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아하, 2021년 4분기나 올해 1사분기가 최고점이구나. 제가 볼 때는 고점이 올해 22년 1사분기에 고점을 자, 앞에 통계에서는 고점이 언제인지 아직 통계가 없잖아요. 21년 통계니까. 이 고점은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분기에서 딱 2년
8분기 늘어난 2021년 4분기가 내지는 올해 1분기에 고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저점으로 하향하고 있는 고점을 찍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에 저점은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계속 추락 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추락해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봄을 생각하는 것, 봄의 향기를 생각하는 거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직 요거는 늦은 가을, 겨울로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절을 아는 겁니다. 지금 계절을.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이 4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효수요입니다. 유효수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저 강북 미아리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까? 강남 사구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있냐입니다. 지역에. 또 우리 마포구에서도 어느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가? 이 사고 싶은 마음하고 욕망하고 이게 디자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력하고, 이 구매력은 실제 수요를, 실제적인 명목소득이 아니고 명목소득에서 이자 빼고, 이자 올라가는 거 계속 빼고,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는 거 빼고, 그러면 갈수록 실제 수요가 적어지죠. 이 실제 수요가 사고 싶은데 실제 수요가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 꿈 꾸는 거예요. 그냥 꿈 꾸는 거. 헛꿈 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해.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많아져. 그럼 부자들이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앞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어떻게 돼요? 오르고 있잖아요. 하하, 강남은 봄이고 봄이 시작되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겨울이 시작되는가. 이와 같이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 4가지라고 그랬죠. 개별성, 부중성, 지리적 이치의 고정성. 그 다음에 이러한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부증성, 고정성, 개별성,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역성을 이룬다고 그랬죠. 지역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부 시장이. 그래서 우리의 마포구 시장은 어떠한지, 마포구에서도 사람들이 사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사고 싶어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이 오르는 분들이 우리 마포구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이것도 관건입니다. 이 유효 수요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포구의 유효 수요는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까? 감소될 거로 보여집니까? 그래서 마포구에 제가 볼 때는 문화공간, 월드컵, 좋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마포구에 수많은 대학가, 그 다음에 카페, 이러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많이 있는 문화도시 마포구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중국 사람 젊은이들이 막 와서 구매 행위를 해야만 마포구의 유효 수요가 늘어나서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포구의 유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돈 있는 분들이 아름다운 문화거리에, 문화시설에 찾아오는 것, 이런 것이 마포구의 유효 수요를 늘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분이,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여러분 사무실에 오고 싶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무실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것, 여러분의 품격을 늘리는 것이 여러분 회사에 오는 고객들의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왜? 어차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디로 갈 거냐?
강남으로 갈 거냐, 마포로 갈 거냐, 미아리로 갈 거냐, A 부동산으로 갈 거냐, B 부동산으로 갈 거냐. 여러분 회사로 오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아이고 경기가 어렵고 곡소리 나니까 갈수록 꾀죄죄해야 되겠다. No, 아니다. 이때 내공을 길러야 되겠다. 내공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궁핍 시대가 아닙니다. 내핍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핍과 내핍을 혼동합니다. 궁핍은 없어서 죽는 거고요. 없어서 못 먹는 거고요. 내핍은 있더라도 전략하는 겁니다. 아나 바다. 그래서 내핍하는 것이 지혜이지 궁핍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궁핍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들 회사를, 여러분 사무실을 방문할 유효 수요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치가 발생하지 않죠. 부동산의 가치는 효용,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성이 있어야만 수요가,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소득이 오르게 하는 방법,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수요를 올리는 겁니다. 수요는 여러분 회사에 고객들이 오고 싶도록 여러분의 내공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5분 쉰 다음에 여러분의 내공을 기르는 방법, 경쟁력을 키워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30분의 시간을 갖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